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정보 엔트로피를 다루는데요. 이번에 HLB 옵티머스가 정보 엔트로피가 엄청나게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정보 엔트로피를 놀람의 정도라고 했잖아요. HLB가 딱 그 상황입니다. 6월 11일에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6월 18일에 그 펀드가 바로 환매 중단 논란이 일어나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엄청나게 극소수겠죠. 그런데 그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주님들이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정보량이 많아지면 사람은 좀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방면 저 방면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HLB가 하이투자증권을 통해서 300억 원을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위탁을 했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H투자증권인데요. 자, 이 점에서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HLB가 여기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알고 있을 테고 6월 11일자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 뉴스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옵티머스 환매 중단 논란이 있었죠. 그럼 이 정보들을 토대로 하이투자증권은 HLB가 11일에 옵티머스에 투자를 한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8일에 뉴스 기사로 공개가 된 게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가 환매 중단을 했다. 자, 이 정보를 하이투자증권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HLB에게 판매를 했기 때문이죠. 이 펀드를. 그래서 혹시나 해서 회원사별 거래 실적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80020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KRX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HLB를 검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제가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6월 18일로 정했습니다. 18일에는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6월 26일까지 책정을 했고요. 이거 다시 수정해서 6월 29일로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최신이죠. 그래서 한번 이제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은 HLB가 6월 11일에 여기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펀드에다가. 그 다음에 18일에 뉴스 기사로 판매 중단이 나왔죠. 그리고서 현재까지 를 봤습니다. 그럼 6월 18일에는 하이투자증권은 전부 다 알고 있겠죠. HLB가 저거 펀드 조금 문제 생겼다. 그리고 29일까지 해서 확인하고 조회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증권사별로 어떻게 순매수가 되었는지가 다 나오는데요. 이제 거꾸로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메리츠 1위, JP모간 2위, 미래에셋, 그리고 하이증권이 있습니다. 하이증권이 3만 주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 2, 3, 4위에 하이증권이 있고요. 이게 마이너스 3만 4천 주가 있는 것은 뭐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 증권사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봤을 때 엄청 많죠. 요 중에서 4위라는 것은 그 상위권에 속해 있다라는 건데 5위 안에 들어오면 상위권이죠. 그래서 여기 하이투자증권이 이제 미리 알고 좀 매도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저의 생각일 뿐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그리고 그거를 알고 있는데 그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또 이상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급을 한번 보려고 왔는데요. 보면은 6월 18일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7일부터 거기 요청을 했거든요. 판매 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딱 그 17일부터 기간이 완전히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그전에도 매도를 좀 하기는 했지만 계속 여기서부터 매도만 했습니다. 매도만. 기관이 매도를 계속했고, 외국인도 뭐 따라서 계속 매도를 했고,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만 18일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라는 이제 기업이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다는 걸 보니까 키코가 생각이 나서 한번 다시 이제 보러 왔는데요. 이거 좀 문제가 있었었죠. 옛날에 파생 상품의 하나로 옵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면 괜찮았는데 2007년에 판매가 되었고 2008년 9월 세계 금융위기가 왔죠. 그래서 한국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코 상품들은 옵션이죠. 그 중에서도 환율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 구조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넉인이 있고 넉아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 합쳐져 있으면 KIKO, 그래서 우리가 키코라고 하죠. 키코. 그래서 녹인이라는 옵션이랑 녹아웃 옵션을 여러 개 조합해서 한 번에 거래하는 상품이 키코 상품이었던 겁니다. 딱 봐도 뭔가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그 구조를 좀 잘 파악하기 힘들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보면은 이제 녹인 옵션은 옵션 만기일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옵션 밑에 깔려있던 자산이 특정 수치에 도달하면 그때 유효해지는 옵션이다 라고 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녹인 구간, 녹아웃 구간이고요. 이렇게 여기 약정 상단, 약정 하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약정 환율이 있고요. 자, 이제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은 지금 이제 3월 1일이고요. 4월 1일이 만기가 되는 스타벅스 주식 콜옵션이 있습니다.
콜옵션은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옵션 밑에 있습니다. 옵션 밑에 깔려있는 자산, 이게 스타벅스죠. 스타벅스 주식입니다. 스타벅스 주식으로 만든 옵션, 콜옵션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이제 92달러예요. 그리고 배리어, 상단 배리어겠죠. 이 배리어가 100달러입니다. 92달러이고 100달러인데요. 이제 녹긴을 보려면은 이게 이 특정 수치, 이 배리어에 도달하면 유효해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도달을 해야지 유효해지겠죠. 그게 언제까지? 4월 1일 전까지입니다. 옵션 만기일 이전에 도달해야 되는데 4월 1일 이전에 스타벅스 주식이 실제로 USD 100달러를 돌파했을 때 이 콜옵션은 유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0달러가 있고 4월 1일 전에 여기 92달러가 팡 해서 돌파를 했어요. 한 번이라도 이제 돌파를 하기만 하면은 이제부터 이 콜옵션이 유효해지는 겁니다. 유효해진다는 것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콜옵션이라는 것은 발행가가 정해져 있죠. 내가 이 행사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뭐 스타벅스 주식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50달러에 내가 이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 50달러에 콜옵션을 행사해서 받아서 팔면 되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만기일 이전에 도달하기만 하면은 이게 유효해져서 바로 콜옵션을 행사하면 됩니다. 옵션 행사 시 절차 자체는 뭐 이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건 저는 뭐 처음 보네요. 그래서 핵심은 한 번만 도달하면은 이제 녹인 옵션을 한 번만 도달하면은 유효해지면은 변동 이제 100달러 찍고 내려와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10일에 100달러를 넘은 다음에 다음날 바로 떨어졌다. 그래도 유효하다. 그럼 이게 녹인이었습니다. 그럼 녹아웃은 뭐냐? 이거는 옵션 만기일 이전에 자산이 특정 수치 배리어에 도달하면 무효가 되는 옵션입니다. 녹인이랑 반대죠. 녹인은 이 상단 배리어에 한 번이라도 도달하면은 계속 유효인데 이거는 한 번이라도 도달하면은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뭐 굳이 이제 하단일 필요가 없고 이것도 똑같이 100달러로 예시를 들었네요. 100달러로 예시를 들어서 이게 이제 100달러가 녹아웃 옵션입니다. 녹아웃. 그러니까 나간다는 거죠. 녹아웃. 그래서 이 100달러에 얘가 4월 1일이 만기일인데 이 전에 도달했어요. 그러면은 이 옵션은 휴지 쪼가리가 됩니다. 휴지가 돼서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어요. 라고 하고 다 돈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100달러를 한번 찍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휴지 조각입니다. 이거는 한번 무효되면은 계속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녹아웃 옵션이 있는 옵션을 샀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절대 이 100달러를 깨면은 안 됩니다. 그래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녹인이나 녹아웃을 다 조합을 해서 만든 게 키코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퀀텀 펀드의 조지 소로스, 여기가 이제 원조격으로 만든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조지 소로스는 실제로 이제 키코는 아니고 녹아웃을 통해서 일본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나 환율을 기반으로 한 매우 낮은 행사 가격에 녹아웃 옵션을 다수 매수를 한 다음에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고베 대지진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은 이제 여기를 이제 다시 올라와가지고 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확률이 엄청 낮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행 행사 가격이 엄청 낮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잽싸게 뭐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 폭락했을 때 행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네요. 자, 이제 키코에 대한 그 예시를 들어주는 곳을 찾았는데 환율이 계약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돈을 법니다. 그런데 계약 범위 이상으로 상승하면은 이제 피박을 쓰는 옵션 상품이 키코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수출 대금으로 1달러를 버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 1달러, 계약 환율 900에서 1100, 그리고 권리 행사 가격이 1000원인 키코에 가입을 했다라고 해요. 여기 권리 행사 가격이 1000원이죠. 이제 계약한 그 기업이 1달러를 바꾸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환율은 이때 899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업체는 당연히 899원 환율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하지만 키코에 가입한 업체는 내가 이제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달러를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1달러를 벌어와가지고 1000원을 받아가니까 엄청 좋죠. 다른 기업은 900원에 가져가야지만. 그런데 이제 환율이 또 올랐어요. 그래서 1099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나는 1000원에 바꾸는 것보다 1099원에 바꾸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럼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포기를 하면 됩니다. 이거 포기하고 지금 여기 있는 1099원에 팔면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 계약 환율에 딱 있으니까 1100원까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넘어설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900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면은 키코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이제 넉아웃이겠죠. 넉아웃
옵션 그거일 겁니다. 이제 문제는 1,100원 이상으로 뛰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이게 1,100원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은 1달러를 무조건 1,000원에 팔아야 할 의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마도 넉인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 옵션이 유효해진 거죠. 그래서 1달러에 1,5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무조건 1,000원에 팔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뭐 엄청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추가적인 게 있다고 하는데 이제 1달러만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1,100원 이상으로 하면은 계약 금액의 2배, 즉 2달러를 무조건 1,000원에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달러밖에 안 들어오는데 1달러를 어디서 또 구해가지고 이거를 은행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계약. 그래서 환율이 뛰면은 피를 본 게 키코였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걸 보면은 이 9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녹아웃이 돼서 그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1,100원을 돌파해서 올라갈 때가 녹긴 구간이었습니다. 이게 유효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요거를 맞춰서 팔아줘야 돼요. 네, 그 달러를. 그래서 현 시세로 평가한 환차손의 2~3배 은행에 지급. 이거 올라갈 때 이제 작살이 났다는 거죠. 이 녹긴 구간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게 2008년의 환율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거의 1,500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